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전 신사임당 네. 채널 운영자이기도 하셨고, 주PD님 모시고 좀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거의 뭐 사업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네.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이 많은데, 네. 실제 시간은 좀 어디다가 할애를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유튜브 채널 키우는 거. 네. 요즘에는 의료 관련된 채널 좀 준비하고 있고요. 괜찮다. 병원, 네. 그런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영역, 이런 네. 데를 좀 많이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키우는 거 말고도 네. 유튜브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플랫폼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네, 원래 네. 내부에 툴이 있어요. 네. 내부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쓰는 툴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의 라이트 버전? 그거를 이제 SaaS로 파는 거고, 네. 월 구독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튜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네. 데이터 요청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정 유저 수 이상은 또 저희가 쓰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막더라고요, 접근을. 아무래도. 네, 그래서 유저를 늘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분들만 네. 이제 그 노아 AI라는 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서비스명이 노아네요. 네, 노아예요, 노아. 이게 실질적으로 해주는 건 뭐예요? 유튜브는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네네. 큰 채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 채널 해야겠다 이러면 네. 경제에 대해서 되게 큰 채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안 하게 되잖아요. 검색하면 전부 신사임당. 뭐 신사임당 슈카님 나오고, 네, 뭐 네. 먹방한다 그러면 쯔양님 나오고. 그렇죠. 보면은 유튜브에 큰 채널들밖에 안 나와요. 뭐 쇼박스라든지 요즘에는 뭐 피식대학이라든지 이런 네. 거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다음에 초보자 처음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이 나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해주냐면 이 채널에 처음으로 성장을 만들어준, 예를 들어서 모든 100만 채널은 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채널에 0명일 때 성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그 영상이 뭔지 그거를 찾아줘요. 네. 그럼 그 영상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영상을 찾아주는 게 있고, 그런 기능이 이제 기여도라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채널의 성장에 기여를 한 영상을 찾아서 네. 뭐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성과도라는 게 있어요. 성과도라는 네. 건 뭐냐면, 유튜브는 이제 채널이 커지려면, 네. 영상이 이제 구독자 알림이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유튜브 켰을 때 홈화면에 뜰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어떤 영상의 추천 영상으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유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검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없는 게 뭐죠? 구독자가 없잖아요. 없죠. 구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유입으로 히트한 영상들은 네. 이 성과도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 구독자 빨로 뜬 게 아닌 영상.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찾아주는 게 성과도예요. 그래서 성과도가 높은 영상들을 하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은 몰라요. 네, 근데 네, 지금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네. 구독자 알림으로 가는 알고리즘 말고 그 외에 홈화면 노출 알고리즘이 네. 사랑하는 영상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지금은 이런 타입의 영상들이 히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기여도만 봐서는 안 되겠네. 이걸 딱 보니까. 기여도도 봐야 네. 되지만 그 성과도를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성과도 초반에는 성과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진짜 쉽게 기준을 알려드리면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데 조회수가 5만 개 이상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네. 좀 벤치마킹해서 처음에 만들면은 초반 구간이 진짜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유튜브는 클수록 더 키우기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초반 구간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용도로 쓰기 아주 좋죠. 그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여나 네. 지금 막 마음은 지금 하기 직전인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유튜브, 예. 그리고 이미 시작한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작한 사람, 구독자가 한 5,000명에서 1만 된 사람, 그다음에 10만인 사람 네. 있을 때, 이 노화를 썼을 때 누가 그러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다 도움되죠. 다 도움. 그래도 하나를 픽하라면?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구독자가 없어도 이거를 이용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맛집으로 검색을 했어요. 내가 네. 장사를 하는데 네. 서울 맛집으로 했는데 원래 유튜브는 광고 협찬 단가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뭐 100만 뭐 넘어가는 데는 이제 한 편당 5천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1000명 이하면은 광고에 단가가 없어요.
그냥 와서 한번 우리 집 공짜로 먹게 해줄 테니까 찍어줘 이렇게 해도 네. 해준단 말이에요. 네, 네. 구독자 500명인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서 네. 조회수가 뭐 10,000개, 20,000개 나와. 네, 그럼 네. 이런 분 와서 식사하고 지금 올렸던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걸로도 광고 효과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본인이 직접 운영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 노하만 쓰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약에 아까 뭐 병원이나 의료 분야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병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0대 척추 이런 걸로 했어요. 40대 허리 이런 키워드에서 작은데 조회수 잘 만드는 이미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워너비들이.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 병원 가서 체험하고 네, 영상 네. 한번 찍어줘라.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채널에 우리 이런 원장님 있는데 한번 네. 출연시켜줘라.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까요? 500명 채널이면 그런 제안 온 게 인생에서 처음인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설레죠. 신기한 일이야. 맞아요. 예. 그런데 그 경험을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좋고. 근데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제작자를 발견하니까 좋고. 병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단가로 트래픽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네요. 예. 사실은 진짜 뭐 구독자는 많지만 영상 조회수 안 나오는 곳에다가 높은 단가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구독자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야, 그럼 노아는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 마케팅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블로그 본질은. 같은 경우는 네. 그거에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이런 작업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유튜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네. 방송국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유튜버들을 공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블로거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는데 네. 지금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크리에이터들, 실제 돈을 안 받고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소상공인들, 뭐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협찬해야 돼요? 침착맨님이 협찬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아, 그렇죠.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무료로, 예를 들어서 10만 뷰씩 뽑는 사람 10명 하면 100만 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협찬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봤을 때,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쓸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네, 이 네.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본질은 마케팅이네요. 그죠. 마케팅에 사네. 아주 싼 유튜버를 발견하는 방법이고, 네. 내가 그 방식으로 내가 만들게 되면 내가 유튜버가 되는 거고, 네. 그 사람한테 광고를 주게 되면은 내가 쉽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면은 저평가된 유튜버들이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오죠. 뭐 서울 허리 이렇게 검색했는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 400명한테 그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락처 수집을 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연락처가 쫙 수집이 되고 네. 그 사람들한테 한 방에 제안을 400명이고 500명이고 보낼 수 있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만 해도 일이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거를 어떻게 큰 데다가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제안을 다 하고 조율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양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큰 채널들은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돼, 협상에. 근데 그렇죠. 작은 채널들은 이거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A 1단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거를 따다다닥 입력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따라와요. 네. 그걸 따라와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일괄로 대량 생산. 우리는 유튜브의 포드가 되자. 우리는 대량 생산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툴은 채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어떤 거요? 툴은 어떻게 보면 네. 결국은 골자는 이제 MCN 같은 회사가 뒷단의 그 역할들도 같이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협찬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네, 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피디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신규 기존에 막 해봤던 네. 일이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는 했지만. 네, 그죠. 근데 이것들 진행하면서 좀 어렵거나 그런 일들은 없나요? 이것도 새로운 영역이긴 하잖아요. 어렵죠. 왜냐면 그냥 인터뷰 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렵죠.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증명하는 학원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창업 다마고치라는 걸로 성공을 했었어요. 네. 뭐냐면 쇼핑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를 한 명 놓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클래스 101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클래스 101으로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오해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있기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다마고치를 동시에 100명을 진행을 하면 네. 이걸 100명 해봤자 뭐 한 사람당 20만 원 받아도 2천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네. 2천 누구한테 큰 돈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2천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갈아 넣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네. 그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한테 하나하나씩 알려주자. 그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 사람 한 명을 또 너가 알려주는 걸 해. 아. 왜냐면 이 2천만 원이라는 게 네. 저한테는 사실 뭐 큰 소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한테는 큰 소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강사로 만들고 너 가서 너가 가르치고 너도 돈 벌어.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다단계? 와. 근데 다단계인데 위에서 안 가져가면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이걸 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냐면 제가 온라인 강의를 런칭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제 걸 카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카피를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 강의를 그대로 가서 해라. 네. 근데 뭐냐면 너가 노화를 활용해서 해. 왜냐면 이거를 개발하려면 여기에 네, 들어가는 네. 돈이 크니까 네, 네. 너가 너 거 개발해도 되지만 강의 커리큘럼이랑 네. 이거랑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아예 육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마음대로 가서 퍼뜨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출산을 하고, 예. 아, 이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계속. 지금. 방금 이런 아이디어는. 네. 이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101에서 스마트 스토어 네. 강의를 열고 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카피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어떤 한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더 잘 가르쳐 줄게. 오해가 없게, 그냥 아예 내가 놓고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가서 이걸로 너가 강의를 해. 이걸로 해서 더 퍼뜨리게. 그러면 나는 뭘 먹냐? 노화를 내가 먹겠다, 그 대신.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죠. 네. 괜찮은데요? 방판. 괜찮은데요? 네. 소규모로. 저는 어릴 때 네. 꿈이 이런 게 있었어요. 문화센터 있잖아요. 네. 문화센터에서 한 4-5명 놓고 강의하는 거. 네.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문센에서 초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르치고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를 내가 그랬으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커리큘럼이 없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릴 거냐, 노화를 활용해서. 어떻게 네, 협찬 제안을 할 거냐. 이것만 교육을 해도 노화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노화 사용료가 19,000원이거든요. 19,000원 이상을 무조건 뽑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화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네. 광고가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네, 단가를 네. 어떻게 낮출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분명히 작은 시장이 있다는 거죠. 있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에요. 내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인데 네.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상위 500명이 전체 네. 트래픽을 전체 다 가져가는 그런 네. 형태예요. 네. 마치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위 500명 크리에이터만 잡으면 전체 트래픽을 다 잡는 것처럼. 근데 제가 유튜브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국가에서 상위 500명을 데려가면 그 트래픽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네이버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그 500명한테 개별 접촉해서 이쪽으로 그냥 옮겨오는 순간 헤게모니가 크리에이터한테 있다면 이게 전부 다 날아가게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언제나 라이징 스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 조회수, 전체 이용 시간에 일정 퍼센트 이상을 상위 크리에이터에게 노출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가 다 먹고 결국 여기만 고이고 그럼 얘네 데려가면 플랫폼 망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옛날에 네. 파워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몰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생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네. 접근할 것이냐. 그게 네. 이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거를 발굴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제 노화를 쓰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네. 그 사람들에게 협찬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노화를 이용해서 뭔가 광고를 싫거나 그런 분들 말고 네. 만약에 진짜 본인이 유튜브를 이제라도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싶다.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근데 그분들 중에서 네. 사실 제일 무서워하고 시작을 못하는 게 뭐 악플 달면 어떡해요. 막 이런 그러니까. 거더라고요. 두려움.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저는 악플이 달릴 게 두렵다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악플 무조건 달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노화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화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1000명에 4000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1000명에 4000시간 어떻게 되죠? 이런 고민은 그냥 안 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악플이 달릴 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달릴 거기 때문에. 잘 되는데 악플이 안 달린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채널은 아무리 뭐 테레사 수녀 수준으로 한다 그래도 악플 달립니다. 네. 네. 유튜브라는 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극도로 만나기 어려운 유명하거나 유능하거나 빌 게이츠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모두 다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쪽으로도 반대급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댓글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평균적 스펙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다. 그냥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잘라서 여기는 빼고 이쪽 스펙트럼만 먹겠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양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익 볼 거랑, 네. 예, 이거에 대해서 멘탈 나갈 거랑, 네.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가지고, 얼굴을 공개 안 해도요. 네. 얼굴 공개 안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얼굴 공개 안 해도 악플 달려요. 근데 내가 고생을 했는데 거기 악플 달리잖아요. 네. 얼굴 공개 안 해도 열받습니다. 멘탈 나가고. 예. 그거에 익숙해지고 진짜 굳은 살 배기고 네. 악플 달려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녀석의 시장 파이, 수요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네. 그것들을 실제 진행하려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없죠. 뭐 예. 같이 할 직원도 팀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팀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거나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 한 3가지 보는 것 같아요. 예. 영, 스마트, 헝그리.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네, 네. 생각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젊은 네. 꼰대라 그러죠.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꿀 네.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네. 생각이 젊어야 된다. 너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거 안 해요. 네. 너무 자기 고집이 센 꼰대 네, 필요 네,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팀이라는 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대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빠르게 움직여야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한 사람, 생각이 네. 영한 사람, 네. 그 다음에 스마트한 사람은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스마트함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은 그 문해력 시험을 봅니다. 그래요? 예, 저희 내부 시험이 있어요. 와. 그래서 면접에서 유연성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함을 그 시험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헝그리한지. 네. 그러니까 헝그리한다는 거는 사람이 당돌하고 도전의식이 있고 이런 네. 거죠. 아주 그 스테이 헝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한 사람, 배부른 사람은 우리 팀에 필요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헝그리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 헝그리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여전히 스테이 헝그리야. 다음 넥스트 레벨을 원해. 네, 이런 사람이 우리 팀에 필요하지. 네. 자, 우리는 멈추자. 이런 사람은 네. 예, 성장과 편안함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한 성장이라는 건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똑같은 것에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똑같은 것에 우리가 모두가 좌절해야지 서로 공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희열할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해. 우리가 좌절할 때 어떤 사람은 희열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팀에 같이 있기 어렵겠죠. 우리 팀의 색깔은 헝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스마트 헝그리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채용 면접 갔을 때 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저는 영, 스마트, 헝그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뭐 그렇습니다. 야, 네.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사실 즐겁죠. 네.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사실 아무리 뭔가 맞아도 네. 이게 안 맞으면 네. 그래 이 정도면 잘했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작인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 말고 주변에 또 관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주변 관계 필요하죠. 그런 분들 이렇게 인연을 맺는 기준들도 있어요.
뭐 딱 기준을 가지고 난 이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네,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안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왠지 있지 않을까. 저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분들 워낙 많으니까. 최근에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거.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놀러 갔는데 네.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고 출근해가지고는 놀 거 생각하고 그 현장에 네. 충실해야 되는데 집에서 일 생각하고 회사에서 집안 걱정하고 이런 거. 예. 지금 한스 소리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 휴가 계획을 짜고 휴가 가서 일할 생각을 하고. 아니 지금 있는 거 지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랑 있으면 나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랑 있는데 딴 얘기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신사님 그 집에 가서는 회사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겠네요. 네, 집에서는 이제 애가 근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무슨 일을 해? 그러면 애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애 취급하고 얘기 빼고 엄마랑 얘기하면은 섭섭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어떤 미래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애도 자기 의견 하고 싶은 거야. 뭔가 한번 거들고 싶은 거야. 그럼 배경 설명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해주려고 해요. 이런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가족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 너는 이 포지션이야. 예. 그러면은 애가 이번 주에는 자기가 리더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너 대장 시켜줄 테니까 대장은 이런 게 있어. 뭐 그런 저희 이제 팀 이름도 저희 애가 지었거든요. BTS 탐험대라고. 네. 엄마에 대해서 이제 팀명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김민경인데 그게 KMK거든요. 암호명이. KMK 이렇게 불러요.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좀 약간 평등하게 그걸 해주려고 저희 애가 너도 인격체고 너도 책임져야 되고 그거를 좀 주려고 많이 해요. 호칭이 엄마가 아니라 KMK 너무 괜찮은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수평적인. 사실 호칭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아이가 조 PD님한테는 혹시 뭐 부르는 닉네임 같은 게 있어요? 아빠 말고. 아빠 말고. 암호 같은 게 있어요? 신사임당. 그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애가. 안 할 수가 없겠다, 근데. 근데 신사임당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밖에서 부끄러우니까. 저도 가끔씩 아이가 램군이라고 하죠. 가끔씩은 해요, 가끔씩은. 하여튼, 덥네요, 갑자기. 너무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애를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써먹어봐야 되겠다. 이건 못 해봤거든요. 엄마랑 같이 해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아빠가 널 사랑하지만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지금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었어. 너도 아이디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이 재밌게 또 집안에서 재밌게 얘기하는 그게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일도 잘하는데 또 집에서 또 잘해. 맞아. 일단은 뭐 사업은 당연히 뭐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서브로 우리가 뭐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전부터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관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변화상이 너무 많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혹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투자,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저 그냥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애매한 게 이제 집값은 많이 빠졌는데 규제가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그래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팔지 않는 이상. 근데 굳이 시장 상황 안 좋은데 팔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샀던 것보다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움직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더 하기도 그렇고, 이걸 뭐 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더 하기에는 규제가 막혀 있고, 빼기에는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 주식을 엄청 까먹었어요. 그래요? 지금 한 마이너스 3억 정도 됩니다. 주식도, 하셔서. 근데 지금 한 마이너스 3억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저는 주식 지금 더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1달러 하면은 1,000원으로 잘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도. 그렇죠. 그럼 1,000원에서 1,100원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인데, 지금 1,4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환율이 좀 비정상적이니까 네. 결국 이게 돌아올 거고 네. 이것만 따진다 그래도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좀 사놓으면 좋지 않나? 지수? 뭐 잘 모르면? 네. 네. 뭐 코덱스 네. 200이나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뭐 지수, 네. ETF 네. 그런 거 조금 관심 조금 가지고. 늘렸고 아, 예.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시네요. 예, 맞아요. 그럼 그 외에 이게 리스크 관리는 뭐 혹시 뭐 관리를 하는 현금을 게 좀 있나? 갖고 있는 거. 아, 예, 그래도 현금? 현금을 어느 정도 네. 사고 나도 이 돈이면은 다 웬만큼은 맞겠다. 아니면 맞겠다. 다음 네. 현금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다. 그 네. 돈 정도는 갖고 있는 거. 역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리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그냥 빡세게 돌리면은 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저 옛날에 갭 투자 처음 할 때 엄청 빡세게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예. 어느 정도였냐면 잔금일이랑 전세 들어오는 날짜를 맞췄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맞추면은 내가 돈이 요만큼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냥 다 산 다음에 그냥 기다려서 적정한 가격에 전세를 맞추고 내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을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채수를 늘리는 거를 단톡방에 자랑하고 싶어서 아, 처음 시작하니까 그러면 더 작은 돈으로 여러 채 할수록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네. 엄청 빠듯하게 했었어요. 네. 네. 그 인테리어 이런 것도 손잡이 같은 거 뭐 저기 문고리닷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제가 가서 다 갈고 그 케이스 커버 있잖아요. 커버 네. 다 갈고 이거 페인트 칠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다 칠하고 막 아. 등 갈고 그 주방 같은데 펜던트 네. 등으로 갈아주고 막 네. 그 다음에 저기 다른 거 시트지는 못 하는데 네. 시트지가 빡셉니다. 해보시면은 시트지 엄청 빡센데 이제 주방에 싱크대 네. 싱크대 문짝 같은 경우 분해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시트지 할만 하거든요. 야, 아니, 시트지 작업은 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예. 야, 하이 레벨인데. 네, 시트지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직접 한 거를 네. 직접 하는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직접 하는 거 막 단톡방에 자랑하고 나 이런 것까지 했다 막 이러던 지금도 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옛날에 그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그 독일병정님이라고 있었어요. 아, 알아요. 블로그 하시는 예. 거. 네. 그 독일병정님 포스팅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이런 거 해서 네. 빡세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돈을 그만큼 적게 넣으려고. 네.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새도 높게 맞춘다고 슬리퍼 사놓고 보일러 약간 틀어놓고 뭐 이렇게 냄새도 좋게 해놓고 막 이 난리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갭을 작게 가져가는 거. 네. 네. 무조건 작은 갭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돈을 돌리면 잠을 못 자요. 세입자 맞춰줬는지 계속 부동산 해야 되고 부동산에다가 사방에다 올려놓게 되고 막 그 동네 부동산 전부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문자 다 돌리고 이러면은 또 부동산에서 연락 막 계속 와요. 근데 집은 안 맞춰지고 초조하고 막.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거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근로소득이 있고 재테크로 하는 소득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일로 하는 소득은 일을 해서 올리는 거고 여기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이 네. 안 와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그쵸.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역전세 한두 방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막 이렇게 되면서 전업으로 이걸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2018년에 역전세 몇 개를 맞았어요. 근데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워낙 뭐 매매가도 어렵고 네. 또 전세가도 빠진 지역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걸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이 그죠.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심하죠. 네. 네, 2018년에 잠깐 이러다 다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혹시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대출을 좀 많이 줄인다거나. 저는 갚아버린다거나. 이제 월세가 있는 거는 대출이랑 이거를 맞추고. 맞추고. 예. 뭐, 예를 전세가 있는 거는 대출을 없으니까. 없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네. 되게 운 좋게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거요? 옛날에 이제 전세 갭으로 작게 했는데, 얘를 못 올렸어요. 엄청 낮겠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엄청 낮은 상황이고, 제 거는 그 월세도 엄청 쌉니다. 네, 네. 예, 그 저희 직원이 이제 저희 같이 온 직원이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데, 네, 네. 그거를 신고를 해요. 근데 보면은 너무 싸다고. 아, 예. 근데 이제
못 올리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그때는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마음 편하죠.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요즘에는 좀 부동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요즘에요? 그때 뭐 작년, 재작년은 좀 네. 빌딩도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요즘에 저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에는 핵심지 오피스텔? 오. 예. 오피요? 예. 왜요? 예? 갑자기 왜요? 큰 거? 아, 큰 거? 예. 작은 거 말고? 원룸 예. 이런 거 말고요? 예, 큰 거? 그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아, 일리가 있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네. 아니, 실제로 쓸 생각도 있으니까. 맞네요. 예. 워낙 또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도 네. 빠르고. 네. 항상 모든 자산이 빠질 때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도 속도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적정가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빠지는 때가 오면은 네. 금리가 고금리가 네. 한 1년만 좀 더 지나도 오피스텔 많이 빠지겠다. 아. 예. 왜냐면 이제 임차 수요라는 것도 네. 지금 뭐 아파트도 월세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예, 월세도 송파 쪽은. 아, 그쪽은 좀 빠졌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예, 더 빠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 네. 그걸 사가지고 뭐 내가 쓰던 뭐 월세를 활용도가 좀 예, 다양하겠네요. 예, 예. 근데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게 막 마지막에 그나마 적게 오른 게 조그만 원룸 오피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예. 그거를 뒤늦게 막 보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차라리 걔보다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입지 좋은 곳에 좀 예. 대형 예. 오피가 훨씬 좋은 선택 아닐까라는 그죠, 생각이 저는 바로 들긴 하거든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규제가 아예 풀리면 규제까지 풀린다 그러면 오피스텔 한 번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그나마 있죠. 수요가 버티고 있는 게 네, 대출이 이제 지금 이제 15억 이상 풀렸잖아요. 네, 아파트 네, 같은 경우. 네, 근데 네. 다주택자에도 풀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안 올라야지 맞는 건데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네, 네. 그걸 좀 큰 폭으로 빼주게 되면은 좀 재밌는 시장도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뭐 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전혀 네, 뭐 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옛날에 그 신사임당 채널을 네. 갑자기 어. 이제 안 합니다 했을 때 네, 네. 그때 사실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저분이 왜 저러지? 아, 네. 그동안 채널 운영하는데 너무 힘드셨나? 어. 여러 가지 이제 비전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들으면은 진짜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에 그거 채널에 3억씩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3억씩 네, 들어온다고 네. 하면 이게 세금이 50%잖아요. 그렇죠. 그럼 1.5억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뭐 1년에 뭐 생활비 쓸 거 쓰고 뭐 어쩌고 하고 해서 그냥 생으로 1년에 10억씩 모은다고 해볼게요. 네, 네, 네. 10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100억을 모으려면 10년을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뭐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더 되면은 그런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250억에서 3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이거를 유지를 했을 때 네. 지금의 생산량과 조회수와 이 투입 유지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 150억에서 200억에서 250억에서 300억 되면 내가 10년 뒤에 그때 되면 내가 지금 38인데 48세가 됐을 때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 거죠. 네. 1000억을 가려면 100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살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튜브도 물에 떠요. 근데 항공모함도 물에 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튜브를 항공모함 가격만큼 산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랑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항공모함 가격만큼 전 세계에 있는 튜브를 사올 수 있겠지만 네, 네. 둘 다 원리는 똑같아요. 물에 뜬다. 네. 똑같죠? 근데 내가 항공모함이랑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1000억을 가는 게임을 이 게임에 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이 게임,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로 1억에서 3억, 뭐 많이 벌면 5억 버는 게임은 내가 별로 이제 더 한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이거보다 더 잘 될 가능성이 없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뉴스거리도 안 되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의 뭐 엑싯 이런 게 나오면 네. 뉴스가 되겠다. 그리고 애가 아빠를 또 자랑스러워 하겠다. 그냥 그런 거죠. 네.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안 되면 그냥 지금 돈 가지고 살면 되고, 네. 잘 되면 그 다음 거 해서 대박 나면 땡큐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지금 삶에도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거 안에 저는 영 스마트 헝그리가 다 들어있었다고 봐요. 아, 그죠. 사실은 생각이 튀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네. 괜찮지만 생각 자체가 저는 영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네. 쉽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비전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넥스트로 가기 위한 그죠. 거고 스마트한 게 들어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헝그리도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걸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었어요. 살면서. 네. 굉장히 응원하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걸 했다가 또 잘 되면, 네. 저희는 이제 목표를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는 뭔가요? 꿈은 뭔가요? 그래서 네. 제가 나스닥 상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꿈은 원래 네. 아예 그 넘사로 꾸는 거죠. 네. 예. 네. 저는 그런 거가 그냥 저는 가능할 꿈이에요, 것 같은데. 꿈. 예.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야. 신나요. 만약 그냥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우리 팀도 네. 와 미쳤다. 우리가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유튜버로 시작했던 네. 그 사람이 나스닥의 상장사를 가졌다.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멋지죠. 그냥 그게 멋있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그냥 해보고 싶은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그냥 저는 안 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뷰하면 네. 사실 제가 좀 느끼는 게 오늘 많네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보는 분들도 그런 마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될 가능성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안 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가려는 목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독자분들은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네. 그럼 옛날 과거에 이제 그 주원규 PD님 진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나 자신에게 뭔가 조금 조언을 한다면 뭐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때 나 자신에게. 네. 그게 아마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메시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 이거 저축 좀 그만해라. 아. 뭐냐면 네. 이거예요. 제가 그때 180 정도 받았는데 100만 원을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아.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의 상경에서 사는 사람 중에 네. 왜냐면 집에서 사는 애들은 저축은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아. 부모님이 다 서포트 해주잖아. 그게 무슨 짠돌이야. 그거는 아니지. 나는 서울에 와서 살면서 180 받는데 100만 원 저축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게 찐이다, 이거네. 네. 이게 저축이지. 너네가 나보다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받는데 누구는 30만 원 쓰고 150을 저축해. 근데 너 서울에 너 혼자 살아? 아니잖아. 넌 부모님 지원 있잖아.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놓치게 나에 대한 되는 투자를 하네. 나에 대한 투자. 아. 그리고 제가 이때 변동비를 20만 원을 뒀거든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통장 쪼개기 이런 게 유행했어요. 풍차 돌리기 뭐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하려고 20만 원짜리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네. 월급이 들어오면 각 통장으로 쫙 빠져나가는 게 이제 통장 쪼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용 통장, 무슨 통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변동비 통장이 20만 원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안에서 내 변동성을 20만 원 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누구 약속 있어.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20만 원 안에서 나는 변동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이 변동비에서 커버를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월급이 올라가면 그때 이거를 키워서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네. 그 안에서 결혼식 다 안 가요. 네. 다 안 가. 아무것도 안 가. 술자리 다 안 가. 뭐 미팅 아무것도 안 나가요. 아. 왜냐면 2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네. 20만 원어치 사건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요. 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파스를 사야 될 수도 있고요. 어디 맞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아니면 급해서 내가 원래는 식권으로 먹는데 밖에서 밥을 먹어야 불가피하게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네. 20만 원은 내가 아무리 유지를 하려고 해도 사라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억을 모은다고 해볼게요. 네. 계산 편하게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고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10년 모으면 1억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80만 원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워.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배운다고 해볼게요. 5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어. 다 때려박았는데, 180만 원 받는 거 다 때려박았는데, 5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이 성장이 일어나서 5년 뒤부터 1,0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해볼게요. 뭐 한 1,200, 1,300 벌어가지고. 그러면 1년에 1억씩 할 수 있잖아요. 네. 5년 동안 나는 직장인인 상태로 저축을 겁나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 상태인 거고, 5년 뒤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서 1억씩 모을 수 있다고 하면 10년 지났을 때 얘는 1억 모았지만 10년 지났을 때 얘는 5억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인컴, 나한테 네. 들어오는 거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에 대해서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들부들 떨리지만. 저축할 게 아니라 그 작은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들어오는 돈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냥 모아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10년이나 지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답이 적어져요. 예. 그래서 젊다면 지금 20대, 30대면은 봐봐요. 우리가 어디가 목적지라고 했을 때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네. 각도가 1도만 틀어도 초반에 저 끝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엄청 벌어지잖아요. 아, 끝에 가면 장난 아니죠. 1도만 해도. 네,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이 되는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도가 0.1도만 달라져도 그게 엄청 커요. 10년, 20년 지나면 장난 아니죠. 엄청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 각도가 크다는 거를 몰라. 어제랑 나랑 똑같아. 똑같으니까. 네, 그냥 내가 20만 원 더 쌓인 게 더 와요. 더 근데 와닿지. 그것보다 내가 배워서 상방이 열려있는 부분, 내가 수입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습하는 데다가 이걸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어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게 초장기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특히나 이 노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J컵으로. 네, J컵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이 커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맞아요. 네,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PD님 너무 빡세게 사는데 저는 주PD님의 반만 살고 반만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J커브이기 때문에 반만 살면 이 구간에 있다. 이걸 가니까 이게 된 거지. 램군님의 3분의 1만큼만 살고 3분의 1만큼 자산을 갖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램군님의 10분의 1만 살고 나는 10분의 1만 자산이 늘어나면 좋겠다.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수고 초반에 할수록 이게 똑같은 커브가 나왔을 때 이게 완전 다르다. 네, 그 두 개를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저 열심히 살아요. 네. 이게 도대체 뭐 얼마큼 해야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그렇죠. 다하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저희 애랑 이제 그 한강 산책을 밤에 가는데 네. 애가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는 끝까지 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는 거. 그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건 할 수 있을 만큼까지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힘들 걸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하면은 시간 날라가지. 네. 그걸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후회를 미리부터 하고 있지. 네, 뭐 그런 네, 것들이 다 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생각을 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가. 근데 거기에 가면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들이 저보고 미친놈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네.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씨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자! 하고 막 소리 지른 다음에 그냥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자. 이유를 찾지 말고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의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고 집에 간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저는 성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칠 것 같은 구간. 그렇지 않고 편안한 구간에 있으면 계속 일상의 반복이에요. 근데 미칠 것 같은 구간, 그 구간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성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구간을 만나지도 못하면 사실상 성장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예, 어느 수준까지는 그 구간 없이 성장돼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은 디테일이 만든다고 어떤 순간부터는 그 구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구간이. 그건 맞아요. 예. 그런 지점.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간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강의 준비할 때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예. 나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내년도 전망을 하라니까. 그것도 도시가 많잖아요. 전국 전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한 20일 내도록 하거든요. 그 밤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작업을 해요. 계속해. 답이 안 나와 처음에. 근데 한 20일쯤 되면 나올 거야. 하다가 답이 슬슬 나오는 구간에 와. 근데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죠. 근데 그러다가 이 구간만 지나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내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가면 그때 한 템포 딱 성장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마음 준비를 하는 거죠. 먹을 걸 다 챙겨놓고 오늘도 새벽 6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10일째다, 20일째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이 오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증거다.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주셨네요. 사업에서 시작해서 뭐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혹시 뭐 마지막으로 조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편하게 뭐 주실 이야기 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걸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 회사와 저희 팀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게 열등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있다는 거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정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방법이 있고 그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편에는 저처럼 사는 반대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종교적 리더로도 보고 그렇죠. 그걸 해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수많은 그 생각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인간으로 살기로 한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떤 상황에도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상태라면 저는 그 방향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은 나의 T1을 바꿔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채널 키우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악플러가 생기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나 혼자 나만 바꿔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주를 찾고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더 빠르게 만족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열등하다, 이게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대답이 이쪽 방향의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 편안하게 영상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마지막 멘트까지 음량의 조화까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와, 진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